안녕하십니까, 종배마왕입니다. 어제는 장이 많이 안 좋았는데 연휴기간에 됐던 악재들을 다 반영을 해서 하루 만에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장이 조금 안 좋았는데, 많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전부 다 반등을 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0.82%,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9%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 보면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강했던 우한 폐렴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습니다. 일단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단일가 들어가는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일단 생각하고,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면 이 모나리자, 진원생명과 KM 백광산업 다 안 좋았습니다. 일단 진원생명과부터 한번 볼까요? 진원. 자, 진원생명과학의 일봉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때 보면 일단 전일 상한가 가서 일단 끝냈는데, 일단 보면 거래량이 계속해서 2,700만주, 1,100만주 이렇게 쭉 나왔는데, 여기 지금 400만주, 오늘 같은 경우 180만주고 전일 같은 경우 380만주, 거의 한 400만주가 터졌는데, 일단 보면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봉을 보면 전일 같은 경우에도 단일가 거래가 됐고, 오늘 같은 경우도 단일가 거래가 됐습니다. 일단 단일가 거래가 되면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렵다. 그럼 일단 보면 단일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가가 여기였는데, 전일 같은 경우 이렇게 올려서 마지막에 상한가를 올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거래량도 얼마 없고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개파락에서 반등 주면서 했기 때문에 아마도 세력은 지금도 수익권에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래량도 없이 빠지기 때문에, 일단은 보면 세력이 물량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력은 아마도 물량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보면 단일가 할 때는 이렇게 많이 물리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단일가 거래되는 거는 상한가 가더라도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백광산업도 한번 볼까요? 백광산업. 자,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일가가 악재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악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고점에 이렇게 올라서 하다 보니까 오늘 연봉 시초가만 버리더라도 그렇게 조금 손실을 줄일 수가 있었는데, 거의 9% 하락해서 시작했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밑으로 빠져 있습니다. 일단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보면 전일 같은 경우에 3,200만주 터졌고, 오늘 250만주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여기서도 있고, 일단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 자리에 있을 때도 다 수익권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도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자리가 안 좋다. 팔고 싶은 욕망이 강하다. 이렇게 뺀다라는 거는 세력이 아마도 많은 물량을 안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세력이 물량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물량을 많이 안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너무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일단 생각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시간의 단일가도 그렇게 지금 좋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3일 동안은 세력이 만약에 물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핸들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그냥 팔 수밖에 없는 거는 사갖고 가격을 올린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일단은 지금 우한 폐렴 자체가 더 확전된다든지 그것보다는 세력이 물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면 단일가 끝나는 날 이렇게 올려서 일단
쳐줄 것이고, 만약에 물량이 없다라면 더 하락을 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3일 동안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랬던 생각이 되고, 끝나는 날 오늘이 수요일인 금요일 정도 끝나는 날 어떻게 형성을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올려서 끝낸다면 다음 주 월요일 한번 올려쳐 줄 것이고, 만약에 아니고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 세력이 좀 남아있는 양이 얼마 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나리자 KM, 모나리자도 마찬가지죠. 모나리자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단일가 들어가는 것들은 절대 손대면 되지 않는다. 이 같은 게 만약에 잡았는데 그날 공시가 뜨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냥 파는 것이, 시간의 단일가라도 파는 것이 계좌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한 19%까지 뺐다가 그래도 그나마 한 10% 정도 반등을 일단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등을 했기망정이지, 만약에 해서 이렇게 쭉쭉 뺀다 그러면 뭐 대책이 없는 것이죠. 일단 물 타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빠질 때는 20% 30%까지 막 빼버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핸들링 하는 사람이 세력인데 세력이 그냥 놔버리면 그냥 이렇게 쭉 빠진다.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빠지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3일 동안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금요일날 반등을 주면 월요일날 그 다음날 한번 쳐줄 것이고, 만약 계속 하락한다 그러면 일단 어쨌거나 간에 세력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세력이 가지고 있다라면 금요일부터 올릴 것이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한번 쳐주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KM도 마찬가지. 오늘 아침 같은 경우 뭐 특별한 악재라기보다도 홍콩에서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일단 상용하는데도 1년 정도 걸릴 것이다 라는 그 뉴스 하나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 좋았던 것 같고, 제일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제일바이오도 제약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제약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어제 이렇게 좋았던 종목은 갭으로 4.5%, 4.5% 정도 하락을 해서 이렇게 밀어버렸습니다. 일단 분봉을 일단 한번 이렇게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는 주는데, 일단 우리가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죠. 일단 뭐 장담은 못하겠지만, 만약 여기서 해서 이렇게 빠져나왔으면 그나마 물을 타서 이렇게 빠져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에 그걸 못했다라면 이렇게 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죠. 이 시간의 단일가도 보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백신 개발이라든지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상방울 한번 보겠습니다. 상방울. 자, 이 세력이 물량이 많이 남아 있고 단일가 상한가 가더라도 보면 이 전일 상한가 갔죠. 상방울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악재가 터지면서 이렇게 해서 이 세력은 차트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거 우리가 이걸 캐치를 못하는 것 뿐이지, 일단 잘 보면 여기 답이 있는데 우리가 답을 못 찾는 것이죠. 여기서 일단 이렇게 해서 전일 상한가 남는 자리에 슈팅을 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분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전일 상한가 났던 자리는 다시 한번 찍어주죠. 만약에 뭐 선수라면 여기서 뭐 잘 사서 여기서 팔 수가 차트를 잘 보면 여기서 팔 수가 있는데, 팔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재탕하는 거는 실제 좀 어려운 것 같고, 요 봉 하나만 하더라도 8%입니다. 일단 보면 큰 수익일 텐데, 차트는 세력들은 차트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누누이
보면 계속해서 동일한 차트를 계속 이렇게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50도 마찬가지입니다. 50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단지 차트를 못 읽을 뿐이지 그 차트만 잘 해석만 잘 하더라도 우리한테 큰 수익을 주는 것이죠. 이 전일 같은 경우 상한가 갔는데 단 5분봉 2개 10분 만에 상한가를 넣어서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이렇게 빠졌는데 오늘 악재가 나오면서 아침에 갭으로 해서 1.8% 하락을 해서 뭐 한 5% 6% 정도 하락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또 급등을 시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 났던 자리까지 이렇게 갔다가 여 밑에 꼭지점까지 일단 올라가는 거죠. 한 번 또 원봉으로 안 바뀌고 양봉에서 일단 다 보고 일단 팔기는 어려울 텐데 일단 어쨌거나 워낙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한 종목들은 그냥 죽지 않는다 해서 다시 반등을 해서 이렇게 슈팅을 한번 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일단 세력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이것도 오늘 또 끝나지 않고 일단 보면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시간의 단일가도 지금 보면 나쁘지 않죠. 보면 지금 현재 3.6% 올랐는데 내일 아침에 슈팅을 날 건지 안 그러면 고점에서 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내일 아침에도 슈팅을 날지 모르겠는데 수익은 빨리 챙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파루도 한번 보겠습니다. 파루. 이 파루 같은 경우에는 보면 파루도 전일 상한가 같습니다. 어제 그렇게 크게 이렇게 보여지진 않았는데 아침에 이렇게 지지부진 하다가 이렇게 상한가를 말아 넣었는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7%에서 15%까지 하락을 시켜서 거의 이쪽에서 한 15%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한 거죠. 일단 해서 하락을 한 다음에 여기서 또 슈팅을 이렇게 상한가 났던 자리까지 이렇게 슈팅을 한번 내줍니다. 뭐 다 먹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일단 오늘 같은 호가창을 한번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보면 도움이 될 텐데 16% 정도 상승을 했죠. 상한가 자리까지. 일단 호가창을 한번 보면 전형적으로 이 세력이 가지고 가는 종목들은 이렇구나 라는 걸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력 흐름을 보여준 게 파루 50 같은 경우에는 세력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준비가 왜냐하면 제 관심 종목이 파루하고 50은 있었는데 파루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보다 보니까 파루를 보게 됐는데 이 호가창을 보니까 세력이 있구나라는 걸 일단 느끼게 했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종목이 나오더라도 매매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면서 오늘 뭐 매매할 종목이 크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장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손실은 없었지만 조금 매매가 좀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도 됐었는데 너무 이렇게 보수적으로 그냥 관망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디서 잡아야 될 건지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장이 지금 현재 보면 오늘 수급도 보면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지만 개인만 사는 그런 장이었고 다행스러운 거는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많이 팔았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일단 조금 반등은 일단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의 우한 폐렴 자체가 확전되고 경기도 죽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고 여행업도 죽고 이렇게 다 죽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되고 가능하면 현금을 조금 보유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종배할 때도 보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종배할 때도 지수가 이렇게 상승 종목이 상승할 경우에는 종배를 하면 그 다음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다우가 상승하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죠.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경우에는 종배를 하면 그 다음날 개파락해서 이렇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같은 장은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장이 아닐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있어 3% 정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반등을 조금 전반적으로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는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인데, 계속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승하는 것보다는 약간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지고 넘어가는 건 없고, 특별한 경우에는 뭐 시간의 단일가에서 일단 매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일단 매수할 수가 있지만 장중에는 제가 가지고 넘어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특별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100% 종가는 무조건 팔았다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장중에서 해서 종가에 가지고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제 원칙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종목들은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리바이벌을 하면 세력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5분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트가 이렇게 분봉이 와서 이렇게 고점이 있을 경우에는 절대 가지고 넘어가지 않는다. 세력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수익권에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절대 가지고 넘어가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보면 제가 내일 매매할 종목들은 요게 뭐 5085 바디텍 매드 요렇게 보고 있는데, 요거를 내일 아마 센트럴 모텍도 같이 한번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지울 겁니다. 지우고 요 4종목 정도만 제가 볼 예정입니다. 볼 예정이고, 거기에 뭐 매매 종목이 나오면 매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디텍 매드가 있는데 그것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텍 매드. 자, 바디텍 매드를 보면 일봉상으로 보면 상한가 같고 전일도 점상 갔었죠. 그리고 그 거래량을 한번 보면, 자, 상한가 갔을 때 300만 주 터졌고, 그 다음날 점상 가다 보니까 20만 주밖에 안 터졌어요. 오늘 1300만 주가 터졌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모든 그 거래량이 오늘 한 번에 다 터졌죠. 터지다 보니까 아침에 시작할 때는 갭으로 떠서 시작했습니다. 전일 상한가 자리가 전일 종가 자리가 요 자리고, 아침 시작할 때 캡으로 떠서 4% 떠서 9%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상한가 같은 자리에서 다시 또 더 흘러내렸다가 또 반등을 해서 한번 하고 이렇게 와서 오늘 1300만 주가 터졌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세력이 엄청난 물량을 팔지 않았을까 일단 생각은 되고, 다시 밑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려서 또 여기서 또 엄청나게 또 많이 판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단 봤을 때는 세력들의 많은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일단 생각은 합니다. 시간의 단일가도 보면 일단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고 전일 종가로 딱 맞췄는데 아마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일단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손절가는
16,100원을 깨면 던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생각합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전일보다는 장이 좋았는데 상한가 간 종목들도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센트럴모터, 전기차 관련주, 제낙스, 뭐 하나, SB 뭐 이쪽에 있습니다. 내일 뭐 내일 또 다우가 오늘 또 반등을 했는데 오늘 또 다우가 반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일단 장이 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